네, 안녕하십니까. 골디렉터 골디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자동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좀 기준선과 구름들의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는 좀 후행스핀도 이 캔들들의 저항을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빠지기보다는 후행스핀은 캔들의 지지, 캔들도 구름과 기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더 주가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추세 좀 더 유지하면서 상승하고, 이제는 후행스핀도 이제 캔들 저항 뚫고 나온 것만큼 구름들의 저항도 뚫고 나오면서 주가 더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때 한 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큰 틀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후행스핀은 캔들의 지지, 캔들은 구름의 지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좀 빠지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의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더 이런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도 주가가 빠지면서 이탈들을 하게 된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보유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요런 때 기준선 돌파했다가 오늘은 좀 종가상으로 살짝 기준선을 좀 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 돌파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하실지라도 계속 좀 기준선 이탈 자리에서는 한 번씩 매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좀 기대하기로는 빠지더라도 캔들은 구름에 지지받고 상승하고 후행스핀도 캔들에 지지받고 상승하기를 기대하되, 일단은 좀 기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들을 받지 못하고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한 30% 정도 비중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좀 계속해서 관망 중인 종목입니다. 이것도 일단 후행스핀이 캔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후행스핀이 캔들들을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오고, 캔들도 그대로 상승하면서 구름 돌파하고 기준을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는 좀 어제는 좀 매도의 자리가 좀 나왔으나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나오면서 좀 기준선을 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좀 기준선 돌파한 만큼 구름들의 지지받으면서 좀 더 상승해 주기를 기대하되, 일단 좀 후행스핀이 캔들들에 좀 저항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저항이 얇은 때를 통해서 좀 바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저항들을 뚫고 후행스핀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되, 그러지 않고 좀 더 헤매게 된다면 좀 저항들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좀 더 커지겠지만 요 추세대로 좀 더 유지하면서 일단은 후행스핀이 캔들들의 저항 뚫고 올라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요런 자리에서 후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나오면서 캔들도 기준선 돌파 자리, 그리고 후행스핀이 캔들 돌파 자리에서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같이 후행스핀도 캔들 위로 올라오고 캔들도 구름과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에 지지받고 더 상승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핵심적으로는 이때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좀 보합 정도 수준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행스핀이 좀 캔들 위로 안착한 만큼 이러한 것들을 지지받고 주가 좀 더 상승해 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때부터 시작해서 3일간 좀 종가가 같은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캔들도 구름 위로 확실히 올라오고 후행스핀도 캔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캔들은 구름의 지지, 후행스핀도 캔들의 지지 받으면서 좀 더 주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큰 틀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빠지면서 기준선 이탈한다면 매도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해도 되지 않나 싶고, 핵심적으로 요 추세들 유지하면서 요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도 좀 계속 좀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수요일 기준으로는 쭉 장대 양봉 서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았나 싶고, 이것도 지금 요날 말씀드리고 요때부터 좀 매수를 한 종목인 만큼 이 추세 유지되면서 쭉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서 RSI가 또다시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온다면 요런 자리에서는 한 30% 정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장대 양봉 이후에 도지 캔들이 나온 만큼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요대로 좀 더 위로 주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즈머티리얼즈입니다. 일즈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RSI 기준선 깨질 때 했었던 2차 비중 정리 이후에 남은 비중들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얘도 일단은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캔들도 구름들의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기를 기대하되 이런 기대와 다르게 빠지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은 캔들과 후행 스핀 다 구름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들 좀 받으면서 주가 상승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일단 후행 스핀이 이 캔들의 저항과 부딪힐 때가 온 만큼 튕기고 위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고, 위로 상승하면서 뭐 요런 때 고점 요런 때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매수가 더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후행 스핀들이 캔들에 부딪히면서 반등하고 주가도 전환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좀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지들 받지 못하고 빠지면서 이탈한다면은 매도를 해야겠지만 좀 올라온 만큼 주가 좀 더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일단 후행 스핀이 캔들들 위로 올라온 만큼 캔들에 지지받고 상승하면서 이제는 캔들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 더 나와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 어제 오늘은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는 기준선을 깨면서 1차에 대한 비중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의 지지를 받고 상승 나오면서 캔들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물론 오늘 좀 갭상승 시작했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다 할지라도 뭐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는 만큼 좀 더 상승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으로는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런 때 좀 더 비중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RSI 기준선들 깨질 때 썼던 2차 비중 정리 이후에 나온 비중 가져가면서 이제는 좀 구름에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얘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빠지면서 구름대를 이탈한다면 매도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뭐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기준선들을 이탈하는 듯 했지만 다시 상승 나오면서 꾸준히 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지지받고 있는 만큼 좀 더 상승하면서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입니다. 오늘 좀 상승했음에도 구름들의 저항 받으면서 빠지고 후행 스핀도 캔들들의 저항을 좀 받고 빠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좀 구름 아래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름들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면서 확실하게 기준선 위로 안착한다면 매수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요런 때에 썼던 좀 매도 이후에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요런 때 구름 안에서 캔들들이 헤매고 있었지만 쭉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하고 이제는 캔들도 구름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요대로 좀 더 올라가면서 핵심적으로 요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아니면 주가 더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로 꺾여 올라오는 요런 자리에서 충분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뭐 좀 더 상승하면서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면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만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도 좀 계속해서 완전 매도를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얘도 RSI 기준선 깨질 때 썼던 2차 비중 정리 그리고 구름 이탈 자리에서 완전 매도를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얘도 좀 더 횡보하면서 기준선이 따라 내려오고 주가가 더 상승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차트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도 아직까지는 정찰병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얘도 이제는 좀 더 상승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들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캔들과 후행 스핀 다 구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간적으로 좀 더 헤매다가 이쪽 면을 통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승하면서 돌파 나온다면 이런 때도 매수고 헤매면서 이렇게 나온
나오는 경우에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기준선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정차 해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L입니다. SL은 어제부터 좀 안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계속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랬음에도 쭉 빠지면서 일단 어제 기준으로는 구름을 이탈했기 때문에 수요일날 완전 매도를 하셨다 하실지라도 잘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일단 기대하기로는 좀 종가상으로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 만큼 좀 더 상승 나오면서 좀 구름대 안에서 헤매다가 기준선 따라 내려오고 다시 기준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계속 좀 구름들의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이 현재는 더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되, 오늘 혹은 어제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만 더 지켜봐서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음봉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구름대를 이탈하는지를 보고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아직까지는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얘도 RSI가 깨지는 자리에 있었던 1차 비중 정리 이후에 기준선 이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 일단은 오늘 좀 장중에 기준선을 깼다가 다시 좀 말아 올라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후행스핀들의 좀 캔들들의 지지를 받고, 마찬가지로 캔들도 좀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살짝 좀 밑꼬리를 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잘 지지받은 만큼 내일 좀 더 양봉 서면서 후행스핀이 위로 튀겨주기를 좀 기대하나, 주가가 더 빠지면서 내일 음봉이 나오면서 기준선을 확실하게 이탈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한 30% 정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선이나 구름들을 지지한다면 좀 더 보유, 그러나 음봉이 나오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한 30% 정도 비중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어제는 좀 기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이런 자리에서 좀 한 번 정도 비중 정리하셨다 하실지라도 일단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캡 상승 시작하고 종가로서도 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좀 계속해서 기준선들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더 상승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오늘 좀 장대 양봉 선만큼 좀 더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는 움직임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한 번 매수, 그리고 이때 고점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RFHIC입니다. RFHIC는 RSI가 깨지는 자리 1차 매도 이후에는 현재 비중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더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은 2차 비중 정리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전환선들 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MC넥스도 일단 좀 어제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과매수로 RSI가 꺾여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것도 RSI도 과매수로 들어가고 주가도 이때 고점들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들 보였기 때문에 추가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 추세가 좀 더 유지되기를 기대하되, 반복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RSI가 다시 한 번 더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 30% 정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 MNT입니다. 3강 MNT 좀 계속해서 구름들 지지받으면서 잘 올라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번 더 확실하게 기준선 위로 주가가 안착하는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좀 윗꼬리들을 달면서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도 양봉 나오면서 확실하게 기준선을 안착한다면 한 번 더 매수가 되겠지만, 신규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좀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비중 정리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좀 밑골을 달면서 후행스핀이 캔들들의 지지를 받고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되, 종가상으로는 기준선을 살짝 깼기 때문에 이런 때 기준선 돌파해서 한 번 더 매수하신 분들이 하실지라도 오늘은 빠지면서 기준선 이탈한 만큼 또다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되, 살짝 지금 종가상으로 기준선과 한 100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만큼 내일도 양봉이 나오면
올라가면서 기준선에 안착한다면 또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것은 나의 기대와 다르게 주가가 이대로 쭉 밀릴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 나오는 자리들에서는 한 번씩 비중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쿠콘입니다. 쿠콘도 RSI 기준선 깨질 때 썼던 두 번의 비중 정리 이후에 남은 비중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대하기로는 후행 스핀이 캔들들의 지지 받으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캔들도 후행 스핀을 따라서 상승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선 이탈한 자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2차 비중 정리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1차 비중 정리 이후에 현 남은 비중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더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가거나 이런 때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택입니다. SNS택도 좀 이런 자리에서부터는 좀 완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좀 기준선들에 좀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좀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후행 스핀이 캔들 위로 올라온 만큼 요 캔들들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안착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저항받고 빠지고 있는 움직임이 더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기준선은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정찰병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얘도 좀 구름 아래 있는 만큼 기준선 지지받으면서 횡보하다가 이쪽 면을 통해서 구름을 돌파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싶되 일단 핵심적으로는 요렇게 가든 좀 기준선을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정찰병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요때 잡고 계속해서 전환선들 타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RSI가 과매수해서 꺾이지 않는다면 매도 없이 쭉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좀 어제부터 해서 완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화요일 기준으로는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기를 기대했지만 어제는 쭉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완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상승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후행 스핀도 구름 아래 있고 캔들도 기준선과 구름 아래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좀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았나 싶고 좀 요때 저점을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차트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큰 특이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캔들과 호행 스핀들 다 구름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이런 때 고점을 돌파한다면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호행 스핀이 캔들들의 지지에서부터 쭉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캔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비중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일단은 좀 구름과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상승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도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가 필요했음에도 다시 상승하면서 기준선 돌파한 만큼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더 올라가면서 RSI가 과매수로 꺾이는 자리 캔들이 이런 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는 오늘 좀 1차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갔지만 오늘 갭상승 시작하고 쭉 빠지면서 다시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또다시 30% 정도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현재로서는 좀 전환선들을 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전환선을 타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되 이대로 쭉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2차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30% 비중 정리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 중입니다. 얘도 오늘은 좀 기준선들의 저항 받으면서 빠지고 있지 않나 싶되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도 계속해서 좀 관망 중인 종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탈 나오면서 지금은 기준선 저항받고 밑골이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일단 좀 후행 스핀이 좀 캔들 위로 올라온 만큼 주가가 더 빠지기보다는 후행 스핀이 캔들들의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캔들도 기준선 위로 올라가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빠질 가능성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좀 함께 보셨고, 좀 계속해서 2파의 조정으로 보이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코스피도 캔들이 구름 안에 있는 만큼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기간적으로 구름 안에서 헤매다가 구름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아직까지는 이 움직임을 1파로 보고 있는 만큼 2파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상승하면서 3파가 나와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들도 마찬가지로 기준선과 구름들이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좀 더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는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